네,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는 못한데 빠르게 시황 소식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다 함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수 종가를 보신다면 나스닥 지수가 3.4% 밀려나면서 16,200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역시 3% 내외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촉매제가 됐던 건 지난 금요일 나온 7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가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공포감에 시장이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2022년 9월 이래 거의 2년 만에 최대 1일 하락률을 간밤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하락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10%가량의 폭락세를 기록을 했고 간밤에는 유럽 증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독일 닥스 지수, 영국의 푸츠, 프랑스의 까크 그리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까지 2% 내외의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그나마 장 전에 ISM 서비스업 PMI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빅스 지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연동된 옵션 물량을 트래킹하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61%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단숨에 37.7포인트까지 올라서 있고요. 개장 전에는 66포인트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1990년도 이래 가장 큰 일일 폭등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 급락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슈가 있습니다. 이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를 주는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본이 이 첫 번째 차트가 일본의 금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아주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에 한 차례 인상, 그리고 지난주에 0.25%까지 다시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차트는 달러, 엔화 대비 달러와의 환율,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좀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내림세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향세를 그려갔는데요. 상당히 동일한 비슷한 움직임을 한 달 동안에 나타냈다라는 점을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센테지도 비슷합니다. 한 10% 이상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보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이렇게 내리게 된다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속에서 금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간밤에는 금, 구리, 유가, 각종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침체가 진짜 오게 된다면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나 금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리 가격이 되겠고요. 이 보라색 차트가 금 현물 가격이 되겠는데 수익이 난 곳에서라도 일단 현금을 챙기고 보자, 이런 심리가 좀 우세하게 간밤에는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팔란티오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6억 7,800만 달러의 매출액에 0.09, 9센트의 EPS가 발표가 됐고요. 이 매출 상승률이 좀 돋보입니다. 27%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면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그 덕분에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 EPS와 매출, 비트 한 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죠. 현재 15%대 급등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오늘 정규장에서의 움직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침체 공포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두 가지 요인이 새빨갛게 뒤덮은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최대 수혜주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로테이션은 지속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6.3%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2%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슈마콤은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텔은 지난 금요일 26% 급락에 이어서 간밤에도 6%대의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초록불을 켜낸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AMD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IT 대란의 주범이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그래도 초록불을 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4.8%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주말 사이 워렌 버핏이 보유 지분을 절반 가까이 청산했다. 이런 이슈를 받아가면서 조금 더 큰 낙폭을 받아갔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장중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낙폭이 조금 더 벌려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심상을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이 급락을 했었고 또 일본의 웨스트홀딩스 역시 급락을 했죠. 그 여파를 받아가면서 태양광들을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ETF 10이 4년 내 최저가까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타이슨 푸드입니다. 주로 육류 가공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비되는 육류 제품 가운데 5분의 1은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비트가 나온 가운데 어닝은 특히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현재 연초 대비 17%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실적 이후에 2%의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켈라노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링글스, 팝타트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스니커즈와 M&M의 제조사 마스가 켈라노바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켈라노바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체적인 급락장 속에서 이렇게 식품 제조사들이 그나마 좀 브라이트 스팟으로 남았다라는 점이 오늘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2월 이후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러자 각종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타났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도 전일에 있었던 국내 시장도 참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졌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노동 지표가 참 쉽지 않은 흐름, 시장이 많이 냉각되어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간밤에 공개가 될 이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를 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 서비스업 파트는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괜찮게 안도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48.8선에서 크게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해당 지점에서 개선세로 전환이 되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해줬습니다. 네, 최근에 노동지표도 그렇고 이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 경고등이 좀 켜져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서비스업 섹터에서 50선을 뛰어넘으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안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표가 공개된 이후에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비스업 지수 51.4라는 부분, 이 PMI 5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확장 국면을, 그 이하면 위축 장세
상승세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게 좀 고조될 수 있었지만 서비스업 지수가 그래도 50 이상으로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최후의 보루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안도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일부 해석되긴 했습니다. 지금 서비스업 지수 자세히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숙박, 음식 서비스, 건설업뿐만 아니라 10개 산업에서 그래도 고루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서비스업 지수 안에서 고용지표 또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46.1, 지난 6월 기준으로 소폭 상승한 51.1 정도의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용지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기준은 이 구매 관리자 지수 안에서도 고용이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공개가 된 제조업 지수 안에서 고용이 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고용지수가 냉각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7월 고용 쇼크가 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시적인 고용 침체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7월 고용이 좀 쇼크를 입은 것이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일시적 해고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 지난번의 고용을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아파트 안에서 완화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고용지표 측면 안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우리 경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또 한 번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M7 기업들의 주가가 장중에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AI 폭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애플, 엔비디아를 포함한 M7 기업 장중 1조 달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시총 3분의 1에 달하는 양인데요. 애플은 장중에 200달러 그 아래까지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역시나 100달러 그 아래를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해당 하락폭을 다소 회복하며 그래도 M7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간밤 시장을 좀 힘든 게 바로 이 M7 기업들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득가득 올라오고 있고 AI에 대한 우려감까지 고조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M7 기업들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하룻밤새만 해도 1,368조 원, 애플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장중에 10%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회복을 하면서 6.36% 하락하며 장을 마쳤고요. 애플과 구글 역시나 5%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면서 사실 단순히 M7 기업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흔든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어지자 이 경기 침체 때문에 M7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도 가득 올라온 상황입니다. 변동성 지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30만 넘기면 극심한 변동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밤 시장 안에서는 한때 65.73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65.73에서 45로 이 지금 30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금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시장 내에서 위기감이 가득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 지금 시장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변동성 지수를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변동성 지수와 지수가 반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폭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지수가 폭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지수를 잘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전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폭등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위기감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구글이 독점법 관련해서 미국의 판결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불법적인 내용으로 독점법을 위반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은 간밤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검색 엔진 도점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관행에 개입했다라는 판결을 전했습니다.
애플과 삼성과 같은 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공고히 시킨 건데요. 지난해 12월 구글이 독점 앱스토어를 통해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이후에 구글이 맞은 두 번째 패소 소송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과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이 무선 사업자에 대한 돈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26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불을 하면서 우리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엔진을 상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으로 올려달라라는 어찌 보면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구글을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 경쟁을 좀 제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제한이 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은 연 3천억 달러가 넘는 검색 광고 매출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른 기업에 그리고 전반적인 경쟁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 지금 상황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아직 어떻게 영업 관행을 줄여나가게 될지 방향성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한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일부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사업 관행 그리고 이 독점권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철저히 다루겠다라는 판결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쟁이 조금은 좀 더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가의 폭락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중동전에 대한 이상 기류까지 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자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선호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국제유가 WTI는 0.49%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역시나 우리 흐름과 함께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7.97%, 이더리움 3.27%, 금은 0.78% 하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안정됐습니다. 0.15% 하락하면서 간밤 시장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머니맵이었습니다.